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이 계속 투자해도 괜찮은지 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종목들로 보유 종목을 교체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 주식이 5%가 올라도 같이 고민하던 다른 종목이 10%씩 오르면 마음이 아주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최고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제 생각이 아닌 투자의 대가들의 전략을 접목해서 최적의 타점을 연구하기 위해 밸류에이션 업사이드와 함께 특히나 차트를 위주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을 전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시한 이 자료는 이번 주 개장과 함께 제가 산출한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편하게 표시했을 뿐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은 기업마다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등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개인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기업들을 전부 비교하시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하시기 어려운 섹터 주요 종목들을 오랜 시간을 들여 모두 조사한 자료인 만큼 시청해주시는 개인 주주 여러분들의 종목 선별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영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SKC는 조만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동박사업부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C는 유망한 동박사업부와 더불어 실리콘 응급제 사업부를 거느리고 있지만 글라스 기판에 대한 기대 밸류가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반도체 기업들과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박과 실리콘 음극재만 하더라도 현재 시총은 확연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2차전지와 무관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S선은 현재 플러스로 올라온 상태이며 30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동평균선의 상승 추세 역시 아직 유효합니다. 트레이딩 관점과 장기 투자자의 관점 모두 SKC는 거래가 가능한 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크 비너비니의 정교한 트렌드 템플레이트에 따라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식대로 보자면 SKC는 현재 30주 이평선 위에 있고 1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다만 50일 이평선은 150일 이평선과 맞닿아 있는 상태로 네 번째 조건은 좀 애매합니다. 현재 주가가 50일 이평선 위에 있고 52주 신고가 25% 안에 간신히 들어있으며 52주 신저가보다 30% 위에 있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합니다. 상보 강도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트렌드 템플레이트에서도 50일 이평선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당 20만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다만 제가 표에 첨부한 바와 같이 글라스 기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가치 책정의 편차는 매우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30주 이평선을 깨는 시점을 손절 지점으로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점을 설정하는 이유는 기껏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범위를 잡았는데 그 근거가 훼손되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가와는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어쨌든 SKC는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대체로 만족한다는 점이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매력적이며 글라스 기판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크기에 업사이드가 큰 기업이고 따라서 투자 매력도는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캠인데 엔캠은 반론의 여지 없이 확실한 전해액 섹터 대장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빅뱅 폭발이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엔캠만큼의 전해액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사실 엔캠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위하는 전해액 사업부의 기대 밸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 범위 안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자면 엔캠은 상반기 워낙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탓인지 30주 이동평균선 자체는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엔캠은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 전체를 되돌리는 흐름보다는 최저점 15만원 부근을 지지하며 쉽사리 침체기에 빠지지 않는 전해액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엔캠은 이를 매우 빠르게 되돌리는 흐름 또한 보인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매매하면 안되지만 또 한편으로 엔캠은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리스크 폭락, 금투세 폭락, 국가 조작 일당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폭락 이후 엔캠은 그 낙폭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의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한 주요한 낙폭 구간들은 기술적 분석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엔캠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아무 이유 없는 낙폭 구간들을 제외하고 보자면 엔캠의 현재 주가 수준은 그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트가 너무 깨져서 마크 비너비니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보유 매물을 팔아버릴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 세계 1위 기업 에코프로 BM은 워낙 긴 시간 동안 쭉 하락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나름의 대형주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하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캠과 마찬가지로 별 희한한 증권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여러가지 악재들을 두들겨 맞으며 엄청난 낙폭을 보였고 30주 이평선의 음의 기울기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RS선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비너비니의 트렌드 템플레이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주가 수준은 52주 신고가 35만원에서도 멀고 신저가에서도 최소한 30% 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간신히 충족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25에서 30만원 이하의 주가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언제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편파적인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한 자료를 역추산해서 약 1년 전에 산출한 주가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향후 사측에서의 목표대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산출한 바와 같이 높은 업사이드를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투자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늘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저도 양극재 세계 1위인 회사의 저력을 믿고 쭉 들고 가는 기업이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빠른 반등을 노리고 2-3개월 내에 매도를 계획하면서 거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콜딩스는 에코프로비엠과 차트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지만 외인들의 매수세에 따라 30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포스콜딩스는 밸류에이션을 해본 결과 아주 매력적인 기업 중 하나이며
길게 가져간다는 관점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한 이유에서 미너비니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는 대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스탠와인스타인의 분류상 트레이더라면 매수할 수 없는 기업일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강력한 상보 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30주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52주 신저가보다 30% 위에 있거나 52주 신고가의 25%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 주요 대형 기업들이 대체로 그렇듯 공매도 폭격과 그로 인해 RS가 약해진 상태에서 여의도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악재들을 두들겨 맞다 보니 차트는 심하게 망가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는 리튬 사업부를 비롯해서 니켈 등의 메탈이 쇼티지가 발생한다는 미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역시나 미래 창출할 영업이익 대비 매우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주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2026년 이후를 보는 투자가일 경우에는 30주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는 점과 RS를 볼 때 보유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비교할 때 차트가 좀 더 낫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탠와인스타인은 30주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 외에도 박스권의 돌파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40만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이 맞지만 말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면 박스권 돌파까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편이 좀 덜 벌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분기까지 아주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장비기업 대장주 PNT입니다. PNT는 펀더멘탈이 아주 좋다는 점을 높게 사서 개인적으로 매우 선호하는 기업으로 저 역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탠와인스타인의 분석으로 보자면 30주 이평선을 엔캐리발 블랙먼데이에 한번 침범하긴 했지만 기울기가 꺾이지도 않았고 금세 낙폭을 회복하며 30주 이평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S도 결코 나쁘지가 않은데 사실 PNT는 스탠와인스타인의 4단계 중 이평선의 추이로는 그나마 2단계가 멈추지 않았다고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너비니의 트렌드 템플레이트로 보자면 50일 이평선이 150일 이평선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52주 신고가 25%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몰라도 그 외의 조건들을 만족합니다. 52주 신고가는 89,500원인데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아직은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PNT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보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렌드 템플레이트의 몇 가지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투자가 트레이더 모두 매매 고려 종목 범위 안에 포함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LG엔솔 지분에 대한 가치를 아직까지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2차전지 대형주들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적의 타점은 아닙니다. 대형주 위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최근 좋은 흐름이 나타난 바 있고 잠재 밸류 대비 워낙 저렴한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트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딩보다는 투자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기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3공장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첨부한 이 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닫혀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4공장 부지도 이미 확보해둔 상태이며 4공장 완공 시 20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캐파를 보유하게 되고 그렇다면 70만원 이상의 주당 가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10만톤 캐파 구축은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10월 둘째 주 현재에는 이미 다 완공을 해야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고객사 요청에 따라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이러한 것이 그 이유이며 10만톤 캐파에 따른 밸류에이션 시점은 25년도 상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보다 비교적 근시일 내에 약 3배가량의 업사이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4공장 완공과 그에 따른 가동 일정은 언제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코 다른 기업들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선소정님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조해서 저점에서 야금야금 모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탈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30주 이동평균선에 빠르게 달라붙고 있지만 아직 이평선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RS 역시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00% 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이렇게 굳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적의 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스권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 다시 주가가 고꾸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너비니는 확실히 수급이 들어올 때를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한다면 시간이 수년씩 오래 소요될 수도 있고 도중에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보고 더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트렌드 템플레이트를 대체로 충족하지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공장이 조만간 완공된다는 점에 미뤄볼 때 주당 35만원의 가치가 임박했으며 이후에 4공장 완공에 따른 20만톤 계획까지 믿고 긴 투자의 시간 지평을 가지고 한다는 관점에서는 보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 매수 적기는 아니며 30주 이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으로 본다면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추가적으로 중앙첨단 엔캔과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사 EDL의 지분을 전부 취득한다는 계획을 반영할 경우 엄청난 업사이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첨단 제가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DL 지분 역시 취득 시 SKC급으로 압도적으로 큰 업사이드가 산출됩니다. 어쨌든 오늘 다룬 기업들을 정리하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KC, PNT를 매수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KC, PNT를 포함해서 오늘 다룬 종목들은 투자가의 관점에서도 대체로 모두 좋은 기업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유의미한 반등이 나옴에 따라 30주 이평선 위로 안착한 기업들이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C, PNT 4개이며 양극재회사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도 30주 이평선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엔캠도 어처구니 없는 낙폭으로 차트가 망가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계적으로 매매 범위에서 배제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다룬 기업들 외에 다른 기업들을 싹 팔고 이 7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첨단 소재, 금양, TCC 스틸 등의 기업들도 충분히 훌륭하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고 이 기업들은 이후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트 분석은 위너비니와 스탠 와인스타인의 기술적 분석 정도만 참고자료 정도로 취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을 망각하고 차트에 너무 몰입해서 차티스트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지분을 사서 주인의식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차트를 보며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최대한 승률을 높이는 투자 방법론에 대해 꾸준히 채널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 이러한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기업 분석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때때로는 최신 동향에 맞춰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실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부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